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이죠.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전략 오늘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적잖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FOMC 결과가 나왔죠. 슈퍼 매파적 동결, 비둘기적 파월입니다. 어떤 의미일지 일단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이 FOMC 결과를 두고 의견이 계속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둘기파적인 발언일것지 아니면은 연내 이제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얼어붙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법 세워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전일 뉴욕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최대 이슈였던 FOMC가 끝났죠.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지만 그 매파적 점도표로 유예 증시는 장중한 때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1%로 2년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시장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완연한 물가 둔화를 확인하고 기분 좋게 상승하던 시장은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고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내 25bp 추가 인상만 생각하던 시장에 50bp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이러한 점도표가 공개되자 시장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연장선일 뿐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목표치 2%는 먼 길이지만 조건들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GDP 전망치를 0.4%에서 1%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실업률 전망치를 4.5%에서 4.1%로 낮춤으로써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을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점도표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을 반영한 채권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단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또 경기를 선반영하는 단기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FOMC 영향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에코그룹주들과 같은 일부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자,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룹주와 같은 대부분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미 반도체, 신테크 같은 일부 반도체 섹터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소금 관련주들이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보라티알 오늘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죠. 10일 월요일에 추천을 드리면서 단 2거래일 만에 68%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그 뒤를 따르는 신송홀딩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보라티알 보시고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앙바다 그 갯벌에서 만든 천일염을 판매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샘뼈가 장중 한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옵트로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지 않은 AI 열풍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일부 AI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옵트로가 대장으로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TSE, 그리고 쿠세스, BSK 홀딩스, 한미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관련주들을 보신다면 태성, 그리고 핸디소프트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신규 상장들을 보신다라면 큐라틱스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AFW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테마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드렸던 전략대로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변동성에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행사인 FOMC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블록버스터 위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연준이 향후 매크로 데이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시장은 그동안 둔감했던 매크로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실업수당 선고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엔비디아 이슈로 강하게 상승했던 시장의 상승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만큼 또 미국 시장 내만여의 날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음 주 지수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대응하시라는 그러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도 확인해야 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고 특히나 미증시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달달한 섹터도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주 모멘텀 체크 받아볼게요. 자, 이번 주에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소금 관련주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달달한 공략 섹터들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은 어떤 모멘텀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강세 때문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 쪽 수요는 늘 거다라고 시장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는 올해 인공지능 초연료 강국 도약을 위해서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었죠. 주요 내용 중에 하나를 보시면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결국에는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장이 필연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K-클라우드는 초고속 저전력 AI 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그동안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AI 기술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장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메타버스, NFT 등과는 다르게 챗 GPT는 현재 그 기술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의 실질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 처리와 정보의 저장이 필요하게 되죠. 이것은 곧 그 데이터 센터, 땅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또한 잇따르고 있죠. 지난 9일에 오픈 AI의 CEO 샘 울트먼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때 그 전 세계 17개국을 방문하면서 인공지능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라는 초거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13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대부분은 클라우드를 유지하는 데 지불될 금액이죠. 자,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탄생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은 2030년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발전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 성장하게 될 클라우드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주 지금 관심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콤텍 시스템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동사는 네트워크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토탈 ICT 전문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 UBC와 전략적 제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그 MOU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이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 MOU를 통해서 동사는 시스템 통합이나 네트워크 통합이나 이와 같은 기존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DX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동사를 좀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보시면 그동안 하락을 멈추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모습들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다시 눌림을 주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동종목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또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1,050원 1차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3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 말씀 주셨고 탑픽 종목으로 콤텍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잘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말씀 주셨던 종목에 대한 AS 받아볼게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주셨던 보라티알 어제 상한가 도달 이후에 오늘 또 추가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이제 종목을 말씀해 주신 지 3일 만에 소고가 기준 수익이 68%입니다. 자, 위원님만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저께도 이제 AS를 해주셨어요. 13,500원대 지지 확인하면서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 3거래일 만에 68% 수익이라면 상당히 큰 수익인데 일부는 챙겨가면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조정 뒤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이슈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경향들이 크죠. 자, 동사는 현재 천일년 판매 회사로서 시장에서 소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이러한 불안감들이 소금을 다시 사재기를 하는 이러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천일염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동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동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눌림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자,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13,000원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게 제 방송 들으시면서 본방송 들으시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68%라는 이러한 수익을 챙겨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보라티알 본방송 보시면서 매수하시고 또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22,400원이 이제 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조정을 든다라면 이번에는 이 자리입니다. 1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간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탈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갈 수 있다. 이제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홀딩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죠. 단기 급등에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말씀 주시면서 18,000원대 지지 라인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넥스트칩도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정말 큰 수익이죠. 최고가 기준 79%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탓에 좀 홀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또 장중에 10%대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밑꼬리를 길게 단 걸 보니까 5일선은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카메라 센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사의 수혜가 되는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국내 자동차 센서의 그 고성능화 니즈가 확대되고 있고 또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죠. 차량용 카메라 시장의 고화질화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대당 채택할 수 있는 카메라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센싱 카메라도 확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한 부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ISP와 AHD의 독점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한 두 군데 정도가 경쟁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반은 팔고 반은 사는 이러한 차트의 흐름이, 캔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요. 이 12,000원까지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집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만 잘 따라간다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두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무료 공개 방송도 해주시네요.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단 3거래일 만에 보라티알이 상한가 이후에 68%라는 고수익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장 마감 때는 2차 전지에 하락 흐름이 나왔죠. 근데 저희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종가 베팅을 하면서 또 큰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장중 공개 방송에서들이 마니커 FNG가 또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함께 수익을 챙겨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종가 베팅 함께 하시면서 또 추가 수익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이달의 위원님과 종가 베팅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